라파스, 네, 라파스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라파스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10월, 11월, 12월 현재까지고요. 자,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 10월 달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네, 거래량도 크게 터지면서 자, 갭으로 떴지만 음봉이 길게 한번 그려졌고요. 그 이후로도 아래 꼬리 윗꼬리 다 달렸다가 그 이후로 지지부진한 흐름. 그렇죠. 한 11월 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만만하지만 좀 주춤한 흐름이었죠. 자,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떤 추이로 움직여 나갈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종목도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없죠. 보통 네, 이렇게 좀 미래 성장형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을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변수도 있고 확인할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하더라도 리포트가 자주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리포트 개수가 적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컨센서스로 잡히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커버나 증거사가 뭐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경우에도 컨센서스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리포트 그렇게 많진 않죠.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점진적 매출 증가, 자회사 고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라파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라파스는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 네, 마이크로 니들이 뭐냐 하면은 피부에 미세한 바늘 형태의 구조체를 부착해서 약물이나 유효 성분을 피부 속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기술입니다. 니들이 바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가는 그 미세한 바늘로 뭐 약물이나 유효 성분을 침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통증 없이 유효 성분을 고효율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파스는 이런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상용한 선두업체고요. 특히 그 미용이나 의약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 DDS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두 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 ODM과 자사 브랜드 기반으로 2026년 흑자 전환 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인 이 ODM 공급이 확대되고, 그리고 자사 브랜드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자, 그동안 투자해온 비용을 이제 상쇄를 하고 2026년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그러니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자회사 고성장과 신제품 효과가 중장기 실적 개선을 견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자회사의 성과와 새로운 제품군 출시가 향후 몇 년간 라파스의 실적 개선과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 주요 동력이 될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업 구조 성장 방향,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이야기 앞에서 좀 해드렸죠. 특히 핵심 제품 피부 트러블 개선을 시키는 이런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ODM, ODM이 약 3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ODM은 내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사 브랜드는 내수와 수출 병행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그리고 핵심 모멘텀,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연결 매출액이 3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적자는 24억 원. 이 적자폭이 축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ODM 쪽의 매출은 100억 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내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을 보니까 내년에는 연결 매출액 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회사의 포스트 바이오의 고성장이 연결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2025년까지는 영업 적자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구조 개선 국면에 진입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한번 보면은 앞에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을 쭉 풀어쓰고 있고, 특히 이제 매출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이제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고 있고, 특히 ODM 쪽은 내수 쪽에 성장폭이 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년에 신규 ODM 수주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사 브랜드 제품이 한 10%대 초반 성장 중이고 신제품 효과도 기대되고, 그리고 동물 분자 검사 전문 자회사 포스트 바이오가 고성장 중이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제 개발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올해 내로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발표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포트 홈을 보면은 라파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 한번 또 참조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파스 진단해 봤습니다.